한쪽 시력을 잃은 아버지. 내가 무심코 식탁 위에 놓아둔 까만 나팔꽃씨를 환약인 줄 알고 드셨다. 아침마다 창가에 나팔꽃으로 피어나 자꾸 웃으시는 아버지. 안녕하세요. 친절한 책 라디오의 책쌤입니다. 봄꽃이 앞다투어 피어나기 시작하는 3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피어나는 꽃은, 솟아나는 새싹은 매서운 겨울 끝에 오는 시작이어서 매년 마주하는 모습인데도 볼 때마다 설레입니다. 오늘은 친절한 책 라디오의 39번째 책여행 날인데요. 3월 한 달간 테마가 있는 책여행으로 꾸린 시를 통해 떠나는 책여행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책은 정호승 시인의 9번째 시집 포옹입니다. 정호승 시인은 1972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의 동시가, 1973년 대한일보 신춘문예의 시가, 1882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의 단편소설이 당선되며 문단에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 책쌤과 함께 정호승 시인의 이야기를 만나러 떠나볼까요? 허물, 정호승. 느티나무 둥치에 매미 허물이 붙어있다. 바람이 불어도 꼼짝도 하지 않고 착 달라붙어 있다. 나는 허물을 떼려고 손에 힘을 주었다. 순간 죽어있는 줄 알았던 허물이 갑자기 몸에 힘을 주었다. 내가 힘을 주면 줄수록 허물의 발이 느티나무에 더 착 달라붙었다. 허물은 허물을 벗고 날아간 어린 매미를 생각했던 게 분명하다. 허물이 없으면 매미의 노래도 사라진다고 생각했던 게 분명하다. 나는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허물의 힘에 놀라 슬며시 손을 떼고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를 보았다. 팔순의 어머니가 무릎을 고추 세우고 걸레가 되어 마루를 닦는다. 어머니는 나의 허물이다. 어머니가 안간힘을 쓰며 아직 느티나무 둥치에 붙어있는 까닭은 아들이라는 매미 때문이다. 포옹, 정호승. 뼈로 만든 낚싯바늘로 고기잡이하며 평화롭게 살았던 신석기 시대의 한 부부가 여수항에서 100길로 1시간 남짓 떨어진 한 섬에서 서로 꼭 껴안은 채 뼈만 남은 몸으로 발굴되었다. 그들 부부는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 사진을 찍자 푸른 하늘 아래 뼈만 남은 알몸을 드러내는 일이 너무 부끄러워 수평선 쪽으로 슬며시 모로 돌아눕기도 하고 서로 꼭 껴안은 팔에 더욱더 힘을 주곤 하였으나 사람들은 아무도 그들이 부끄러워하는 줄 알지 못하고 자꾸 사진만 찍고 돌아가고 부부가 손목에 차고 있던 조갑이 장신구만 안타까워 바닷가로 달려가 파도에 몸을 적시고 돌아오곤 하였다. 누더기, 정호승. 당신도 속초 바닷가를 혼자 헤맨 적이 있을 것이다. 바다로 가지 않고 노천 횟집 지붕 위를 맴도는 갈매기들과 하염없이 놀다가
저녁이 찾아오기도 전에 여관에 들어 벽에 옷을 걸어 놓은 적이 있을 것이다. 잠은 이루지 못하고 휴대폰은 꺼놓고 우두커니 벽에 걸어 놓은 옷을 한없이 바라본 적이 있을 것이다. 창 너머로 보이는 무인등대의 연분홍 불빛이 되어 한 번쯤 오징어 잡이배를 뜨겁게 껴안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다가 먼 동이 트고 설악이 걸어와 똑똑 여관의 창을 두드릴 때 당신도 설악의 품에 안겨 어깨를 들썩이며 울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아버지같이 묵묵히 등을 쓸어주는 설악의 말없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바다가 보이는 여관방에 누더기 한 벌 걸어놓은 일이라고. 걸어놓은 누더기 한 벌 바라보는 일이라고. 북극성 정호승. 신발끈도 매지 않고 나는 평생 어디를 다녀온 것일까? 도대체 누구를 만나고 돌아와 황급히 신발을 벗는 것일까? 길 떠나기 전에 신발이 먼저 닳아버린 줄도 모르고, 길 떠나기 전에 신발이 먼저 울어버린 줄도 모르고, 나 이제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와 늙은 신발을 벗고 마루에 걸터 앉는다. 아들아, 섬 기스를 향해 힘차게 달려오던 파도가 쓰러졌다고 해서 바다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아들아, 비를 피하기 위해 어느 집 처마 밑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비가 그친 것은 아니다. 불 꺼진 안방에서 간간히 미소 띠며 들려오는 어머니 말씀. 밥 짓는 저녁 연기처럼 홀로 밤하늘 속으로 걸어가시는데 나는 그동안 신발끈도 매지 않고 황급히 어디를 다녀온 것일까? 도대체 누구를 만나고 돌아와 저 멀리 북극성을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 사막여우 정호승. 너를 따라 사막의 사막 속으로 도망쳐버릴 걸 그랬어. 모래 위에 난 너의 발자국을 쫓아 영원히 사라져버릴 걸 그랬어. 서울로 돌아와도 아무도 나를 찾는 이 없는데, 이별한 뒤에도 또 이별할 일만 남아있는데 너를 따라가 맛있는 너의 먹잇감이나 되어줄 걸 그랬어. 추워 떨며 모닥불을 피우고 있는 나에게 내가 살며시 웃으면서 다가왔을 때 나는 왜 너를 멀리 쫓아버리고 말았는지, 사막의 그 먼 밤길을 오직 내가 보고 싶어 찾아온 줄도 모르고, 굴 속에 재워둔 귀여운 새끼들을 보여주고 싶어서 자꾸 날 따라오라고 손짓하는 줄도 모르고, 나는 왜 날카로운 플래시의 불빛을 너의 얼굴에 계속 비추기만 했는지, 네가 막 새벽 지평선 위로 떠오른 노란 오렌지 조각 같은 반달을 내 머리맡에 데리고 왔을 때에도, 네가 사막의 별들을 모두 모래 위에 내려앉게 하고 흰 조약돌 같은 북두칠성을 내 손에 쥐어주었을 때에도 나는 왜 나를 버리고 너를 따라가지 못했는지, 그리운 사막여우, 네가 나 대신 물고 간 내 가난한 신발 한 짝은 잘 있는지, 지금도 내 신발을 물고 힐끔힐끔 뒤돌아보며 사막의 사막 속으로 영원히 사라지고 있는지,
나팔꽃 씨앗에서, 매미의 허물에서, 신석기 시대 부부의 뼈무덤에서, 바다가 보이는 속초의 여관방에서, 북극성에서, 사막 여우에서, 시인은 참 다양한 일상의 순간과 소재 속에서 삶의 회한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있게 한 나의 부모님, 부모라는 허물을 벗고 살아온 나의 여정,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서 바라보는 자신, 떠나보낸 무언가 또는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 그것이 우리 모두와 무관하지 않음을, 아니 우리 모두의 이야기임을 알기에 가슴 한켠이 찡하게 아려옵니다. 친절한 책 라디오, 오늘은 여기까지. 좋아요와 구독, 댓글인 책여행 후기로 여러분과의 소통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저와의 여행에 동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